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대내외 변수로 어지러운 구간입니다. 대외 변수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리스의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 분할금 지원 등을 위한 이 구제금융 협상의 최종안을 제출했는데 일단 타결될 거라는 그 낙관적인 시각이 많지만 끝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고요. 미국 쪽의 변수를 좀 보겠습니다. 실업률 발표 주말에 앞두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간밤에 연준 이사가 미국의 경제 부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다. 2분기에도 미국 경제가 반등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돌아서서 약보합권 기록했고요. 유럽 증시는 낙폭이 이보다 더 컸는데요. 국제유가가 1.8% 올라서 올해 들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61달러 선 돌파했습니다. 내부적인 변수 보겠습니다. 바로 메르스와 엔저 여파로 내수와 수출 모두가 부진하겠다라는 경계감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메르스 공포로 재편되던 종목 분위기가 오늘은 사흘 만에 깨졌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백신주와 원격 진료, 진단 키트, 메르스 항바이러스제 기업들이 급락세로 돌변했고요. 관련주 가운데서 마스크주만이 살아있습니다. 반면에 메르스의 피해주로 알려졌던 종목 가운데 일부 종목들이 점차적으로 반등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수출 우려감이 있었던 자동차주를 보면 약세가 이어집니다. 오늘까지 현대차 그룹주를 비롯해서 일부 자동차 부품주들이 52주 신저가로 더 떠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시장 쪽 신중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양대지수 반등세 이어가네요. 박상정 캐스터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점차 종잡을 수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두 가지 키워드, 이 메르스와 엔저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렸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시장 크게 좀 바뀐 것은 없지만 내부의 변수들 그리고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이 상승과 이 마이너스권을 오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수급에 따라서 희비가 좀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지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17% 상승입니다. 2082.2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장에서 증권가에서 상당히 좀 관심 깊게 보던 부분이 바로 이 초록색 라인 60일 이동평균선이죠. 그런데 이 어제장에서 60일선을 좀 내줬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다시금 회복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죠. 이어서 분봉 보겠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소폭의 좀 상승으로 이 비슷한 수준에서 좀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9시 10분 구간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이 10분 만에 10포인트를 내주면서 2072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서기도 했고요. 하지만 서서히 좀 상승으로 돌려놓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이 2072포인트 그리고 고점이 2085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거래대금이 1조 8천억 원 정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좀 거래대금에 대해서 언급드린 부분은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의 거래가 조금 더 쏠리면서 현재 거래대금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코스닥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어서 수급입니다. 현재 수급 상황,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쌍끌이 매수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주도합니다. 현재 외국인 쪽 278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좀 산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현재 9억 원 정도 아주 소폭의 매수 우위고요. 1시간 동안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크게 좀 변동 흐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죠.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오늘 한 3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났는데요. 9시 40분 구간에는 한 400억 원 가까이 팔기도 했는데 현재 매도 물량은 조금 줄어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우선 상승하는 업종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시장 대비 가장 선전하고 있는 쪽은 의료 정밀입니다. 3% 정도 상승인데요.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미래산업이 두 자릿수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큰 폭의 업종지수 상승 이뤄내고 있고요. 기계와 화학, 증권, 은행 순으로 1% 안팎의 고른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계와 화학 쪽에 탄력이 상당히 좀 좋은데 이
이 산업재와 관련된 부분들 오늘 장에서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의약품 종목들이 상당히 좀 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요. 어제는 동반 급등이었다면 오늘은 동반에서 약세 흐름을 띠면서 전 업종 가운데 가장 부진합니다. 현재 업종지수 2.33% 하락이고요. 비금속광물과 운수창고, 섬유의복과 운송장비 순으로 밀려납니다.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0.5% 안팎으로 하락이 제한적이고요. 이 의약 쪽에 오늘은 매도가 좀 집중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전반에 그리고 상당히 좀 많은 섹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키워드 국제 유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간밤에 국제 유가 WTI가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주춤해지고요. 이와 함께 재고량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WTI는 배럴당 62달러까지도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유화학주들 오랜만에 탄력 붙고요. 반면에 물류주들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목들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유주들보다는 순수화학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좀 더 좋습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4에서 5% 정도 동반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케미칼도 흐름 좋습니다. OCI도 2%대 상승이고요. SK이노베이션과 SO일 2에서 3%대 고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호석유가 조금 더 빠르게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4%대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공과 물류 쪽을 보시면은 지금 약간은 좀 주가 흐름이 헷갈리실 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양봉 만들면서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저가항공사 티웨이홀딩스나 AK홀딩스는 2에서 4%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메르스와 관련된 이슈까지도 이 항공주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메르스로 인해서 단기에 상당히 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국제유가 영향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 있고요. 종목들이 갈피를 좀 잡지 못하고 있는 흐름. 현재 대형 항공사들은 플러스권 상승 전환이고요. 저가 항공사들 여전히 좀 마이너스권에 놓여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의도 특징주 체크해 보셔야죠. 롯데하이마트입니다.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롯데하이마트입니다. 국내 가전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롯데하이마트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증권사들은 이 롯데하이마트에 대해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분기 순항 중 SKU 확대 영향도 긍정적이라고 헤드라인 잡았네요.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99만 2천 원으로 유지합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했고요. 또 비중이 큰 6월 매출이 관건이다. 또 매출 증가량이 높아질 전망이다라고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롯데하이마트의 2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한 건데요. 지난해 구매 통합과 또 샵인샵 확대 등의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수익성이 회복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롯데하이마트의 2분기 영업이익 증가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는 5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4.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나타난 비용 통제와 매장 효율화가 2분기에도 여전히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2분기 현재 또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SK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를 꼽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다음 리포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키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기존점 회복과 비용 효율화가 맞물리는 시점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0만 4천 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는 시장 점유율이 50% 육박했다는 점과요. 또 장기적으로는 SKU 확대를 통해 매출이 증가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도 역시 증가하는 시장 점유율과 더불어서 2분기 매출이 증가할 거를 예상한 건데요. 그럼 현재 롯데하이마트의 시장 점유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3년간 롯데하이마트는 국내 가전 양판 시장에서 49%의 점유율을 보유한 압도적인 시장 지배자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올해부터 적극적인 구매력 행사를 통해 시장 지배자의 프리미엄을 지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SKU 확대에 따라 전문점의 역량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SKU란 재고 관리 코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인 상품에 대해 재고 관리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2분기에 SKU가 확대된다면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하고 중소형 제품군들의 판매 채널 역할을 해주게 돼 시장 지배력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LIG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본업 호조의 신사업 기대감까지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99,000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라이프 스타일 샵으로의 전환 기대라고 포인트 잡았고요. 그리고 신규 점포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비용 구조가 개선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LIG 투자증권은 롯데하이마트의 신사업에 기대감을 보인 건데요. 그럼 먼저 그림 확인해 보시죠. 지난 3월 박홍근 홈패션의 생활용품 브랜드가 하이마트 청주점에 런칭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바로 박홍근 홈패션 청주점인데요. 롯데하이마트는 이런 라이프스타일 샵을 올해 약 30여 개 오픈해 다양한 모델을 실험할 예정입니다. 또한 2분기에 신규 점포 비중이 축소돼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했는데요. 다음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네, 2분기를 기점으로 1년 미만 이하의 신규 점포 비중이 2%대로 내려갈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비용 구조가 크게 개선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롯데하이마트 1.85% 하락한 7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자그마치 10년 만에 거래대금 역전 현상 종가 기준으로도 나타날까요? 현재 코스닥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거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종목들, 상당히 중소형 종목들이 거래량 동반한 급등락이 나타나면서 거래대금이 이 코스닥 시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도 보시면은요, 큰 폭으로 좀 오르고 내리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700선 잠시 좀 이탈하기도 했는데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플러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점 높이네요. 0.7% 상승입니다. 709.67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이동평균선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오늘장의 5일 이동평균선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분봉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전일 종가보다는 좀 약간은 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이 됐었죠. 전일 종가보다 약간 좀 하락한 채 출발이 됐었고요. 역시나 9시 10분 구간의 장중 저점을 만듭니다. 693.27포인트까지 내려섰고요. 그리고 또 10분 만에 내린 만큼 또 반등할 때도 빠르게 올라섭니다. 9시 30분 구간 정도에는 700선 초반에 이 705포인트 정도까지 회복이 됐고 현재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의 수급 포지션 동일하게 구축되어 있는데요. 외국인이 현재는 35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한 50억 원 정도 보태기에 나섭니다. 개인은 장 초반에 사다가요. 지금 현재는 매도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4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시금 이 코스피의 거래 대금 좀 확인을 시켜주시겠어요? 오늘 장에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서 거래 대금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수급 포지션만 보더라도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더 많이 사고 있죠. 현재 양시장의 거래대금 규모가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기이한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사이즈를 놓고 보면은 코스피가 월등히 좀 큰 상황이지만 거래대금은 코스닥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집중되고 있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헷갈릴 정도로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포지션과 함께 매수 규모, 매도 규모도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코스닥에서의 수급 주체들 차트인데요.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 보겠습니다. 여전히 메르스와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을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어제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내리고요. 또 어제 내렸던 종목은 오늘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대감에 우후죽순으로 올랐던 제약주들은 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서서히 이성의 구간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종목들 보시면은요. 우선 제약주들 가운데서는
어제 상한가들이 속출했죠. 오늘은 그들 종목이 하한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중앙백신, 바이오니아 현재 이렇게 하한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바이오도 두 자릿수 하락 흐름, 이글벳도 8% 정도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지금 이 가운데서 중간중간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 보이시죠? 파루, 50, 크린앤사이언스, 웰크롬 같은 종목들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아니고요. 예방을 할 수 있는 손 세정제라든지 마스크 이런 위생용품 관련주들은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성의 구간으로 넘어서면서 메르스가 확산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보다는 과연 무엇이 좀 더 사용될 것인지 그리고 실적에 연결될 수 있는 종목군들로 이제 포인트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 종목들 그리고 옆에 캔들을 보시면 상당히 좀 길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중의 변동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흐름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원격 진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이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인성정보 비트컴퓨터가 가격 제한폭 부근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반락 나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죠. 반면에 어제 하락했던 종목군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쪽, 이 카지노라든지 쇼핑, 여행 관련주들은 어제 급락했었죠. 오늘장 반등 나옵니다.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토비스, 마제스타까지 이래서 3%대 반등 시세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오늘장 4에서 7%대 상승입니다. 특히나 모두투어 현재 7%대 급등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 맨투맨으로 좀 외부에 오프라인 유통 관련주들 좀 보실까요? 지금 신세계라든지 현대, 백화점, 롯데쇼핑을 꼽을 수 있는데요. 탄력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돌려놨고요. 메르스가 확산되면은 영화를 보러 가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오면서 CJ, CGV도 급락했지만 오늘장에서는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관련된 종목들 조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부각된 종목군들이 있죠. 바로 온라인 교육 그리고 홈쇼핑 관련주들입니다. 휴교령이 내려지는 학교들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관심받고 있는데요. 메가스터디 6%대, 능률교육 5%대 상승 흐름이고요. 이 퓨처 상한가 들어갑니다. 에듀박스 9%대 상승이고요. 오프라인 쇼핑이 좀 사람이 줄어든다면 이 수요가 온라인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홈쇼핑 관련주들은 강한 상승 흐름인데요. CJ 홈쇼핑, GS 홈쇼핑 나란히 3%대, 현대 홈쇼핑이 4%대 탄력 보여주면서 홈쇼핑 관련주들 가운데서는 현대 홈쇼핑이 가장 흐름 좋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마지막 이 화장품 관련주들 보시죠. 쭉 보시면은 이 가운데서도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주철관 많이 밀려났던 종목들이 반등도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LNS나 LG 생활건강과 같이 다소 좀 사이즈가 크고 무거운 종목들은 좀 반등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테마가 구성된 종목군 한 가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 테마 안철수 의원 관련주들인데요. 2017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종목들도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고 있는데요. 안넷, 다물멀티미디어, 써니전자, 무더기 상한가고요. 우성사료, 링네트까지 10% 안팎의 상승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테마주는 역시나 테마주다라는 점 유념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지수는 아직까지도 이 26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권 영역이긴 한데요. 현재 상황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16% 굉장히 제한적인 상승 흐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257.10포인트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보시죠. 현재 선물 쪽에서 개인의 포지션 보시면 600계약 정도 매수 우위고요. 기관 쪽에서는 이 100계약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팔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현물 쪽에서는 매수 우위, 선물 쪽에서는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5분대 시장 상황 박상정이었습니다.